서울 아파트 110억이라는 상징적인 숫자가 이제는 부의 척도가 아니라 감당하기 힘든 짐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매년 6억 원에 달하는 세금 고지서를 받아들여야 하는 현실 속에서 강남에 견고했던 요새가 왜 흔들리는지 그 실체를 직시해야 합니다. 1,000만 명이 거주하는 서울에서 한 달 거래량이 고작 3,400건에 그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알던 시장의 흐름이 완전히 멈췄음을 의미합니다. 팔려는 사람은 넘쳐나는데 정작 살 사람은 보이지 않는 이 기이한 정체 속에서 8만 가구에 육박하는 매물 폭탄이 언제 어디서 터질지 그 이면의 숫자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5월 9일이라는 운명의 날이 다가오면서 양도세 중과라는 파도가 시장을 어떻게 덮칠지, 그리고 금융권이 왜 비거주 주택의 대출주를 조이며 현금 흐름을 차단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노원과 관악을 비롯한 서울 전역에서 10억 선이 무너지며 법원 경매장으로 향하는 아파트가 급증하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영상이 도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강남에 100억 넘는 집 한 채 가지고 있으면 세상 부러울 것 없어 보이지만 현실은 정반대의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제 부동산은 단순히 가지고만 있어도 매달 최고급 외제차 한 대 값이 세금으로 증발하는 무서운 자산이 되어버렸습니다. 서울 압구정동의 신현대 아파트가 110억 원에 거래되고 현대 1차와 2차가 80억 원대를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숫자는 집값이 아니라 바로 매년 내야 하는 보유세입니다. 보유세 세율이 5%에서 7%까지 치솟으면서 100억 원짜리 아파트를 들고 있는 주택자는 매년 5억에서 6억 원을 오로지 세금으로만 납부해야 합니다. 이걸 한 달로 나누어 보면 매달 5천만 원 가까운 현금이 그냥 공중으로 사라지는 셈인데, 아무리 돈이 많은 부자라고 해도 매달 이 정도의 돈을 생으로 버티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월급을 받아서 생활하는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금액이고, 사업을 크게 하는 분들에게도 연간 수억 원의 생돈이 나가는 것은 사업체 하나를 운영하는 것만큼이나 엄청난 압박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집을 팔아서 세금을 낼 수도 없는 노릇이니 다주택자들은 이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매물을 시장에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세 차익이 아무리 많이 났어도 매년 나가는 세금으로 다 뜯기고 나면 결국 남는 게 없다는 계산이 서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집값이 오르는 속도가 세금보다 빨라서 버틸 수 있었지만, 지금은 집값은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오히려 떨어지는데 세금 고지서의 숫자는 갈수록 무거워지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부동산으로 돈을 벌던 황금 시대에서 이제는 부동산 때문에 현금이 말라버리는 잔인한 반전이 시작된 것입니다. 자산의 숫자가 높다고 해서 무조건 좋아하는 시대는 끝났으며, 그 자산을 지키기 위해 들어가는 유지 비용이 내 일상과 현금 흐름을 갉아먹고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보물이 아니라 족쇄나 다름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주택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결국 누가 더 빨리 파느냐의 싸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금 압박에 떠밀린 매물들이 강남 한복판에서부터 하나둘 쌓이기 시작하면서 서울 전체 아파트의 가격 방어선도 서서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금 폭탄보다 더 무서운 사실은 정작 집을 내놓아도 집을 보러 오는 사람조차 없는 꽉 막힌 거래 절벽이 현실로 다가왔다는 점입니다. 세금 폭탄을 피하려고 시장에 집을 내놓아도 정작 받아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지금 서울 아파트 시장의 가장 잔인한 현실입니다. 1,000만 명이 모여 사는 거대 도시 서울에서 한 달 동안 이루어진 아파트 거래가 고작 3,400건 수준에 그쳤다는 사실은 충격을 넘어 공포에 가깝습니다. 불과 한 달 전인 1월까지만 해도 5,200건 정도는 유지가 되었는데, 불과 4주 만에 거래량이 35%나 급감하며 시장 자체가 거대한 사막처럼 변해버렸습니다. 거래가 끊겼다는 말은 단순히 숫자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 내 소중한 자산을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통로가 완전히 막혔다는 뜻입니다. 지금 집을 팔겠다고 시장에 나온 매물은 8만 가구에 육박하며 매일 산더미처럼 쌓이고 있지만, 정작 계약서에 도장을 찍겠다는 매수자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보이지 않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무리하게 빚을 내서 집을 샀던 30대와 40대 영끌족들의 고통은 상상을 초월하고 있으며 이들의 대출 연체율이 1.8%까지 치솟으며 가계 경제에 빨간불이 켜진 상태입니다. 돈을 빌려준 은행조차 담보 가치가 떨어질까봐 전전긍긍하며 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고 집을 사려던 사람들은 더 떨어질 것이 뻔한 시장에 굳이 지금 들어갈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국 팔고 싶은 사람은 넘쳐나는데 사고 싶은 사람은 사라진 이 기이한 불균형이 계속되면서 아파트 단지마다 침묵만 흐르고 있습니다. 아무리 수십억 원짜리 아파트라고 떠들어봐야 내 손에 현금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저 숫자일 뿐이며 지금은 그 숫자가 매일같이 깎여나가는 것을 지켜봐야만 하는 피말리는 시기입니다. 이처럼 거래가 실종된 상태에서 시간이 흐를수록 급해지는 것은 결국 집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당장 은행 이자를 갚아야 하거나 세금 낼 돈을 마련해야 하는 사람들은 결국 시장 가격보다 훨씬 낮은 가격이라도 팔아달라며 매물을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무서운 점은 이렇게 거래가 멈춘 상태에서 터져나오는 단 한 건의 거래가 그 아파트 단지 전체의 가격을 수억 원씩 떨어뜨리는 파괴적인 하향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서울 아파트 시장에 매물이 쌓이는 속도가 이제는 정말 예사롭지 않은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7만 4천 건을 기록하던 매물 숫자가 눈 깜짝할 사이에 8만 건이라는 거대한 벽을 향해 거침없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8만 채라는 숫자가 피부에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서울의 웬만한 구 전체 아파트 단지를 통째로 합친 것보다 많은 집들이 동시에 팔아달라며 시장에 나와 있는 셈입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알려면 앞서 말씀드린 한 달 거래량 3,400건과 다시 한번 비교해 봐야 합니다. 한 달에 고작 3,400채가 팔리는 시장에서 8만 채의 집이 주인을 기다리며 줄을 서 있다는 것은 사실상 대부분의 집들이 올해 안에 팔릴 가능성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는 뜻이나 다름없습니다. 집을 팔고 싶어 하는 사람은 줄을 서 있는데 정작 돈을 들고 나타나는 사람은 보이지 않으니 집주인들 사이에서는 이제 누가 더 가격을 낮춰서 먼저 탈출하느냐를 두고 피말리는 경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특히 다주택자들은 5월 9일이라는 시한폭탄 같은 날짜가 다가올수록 마음이 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 그 전까지는 무조건 등기 이전을 마쳐야 하는데 시간은 내 편이 아니라는 사실을 직감한 사람들이 하루가 다르게 가격을 수천만 원씩 깎으면서 매물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물이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매일 새로운 물량이 추가되면서 시장은 그야말로 팔려는 사람만 가득한 난장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가격이 조금 오르고 내리는 문제가 아니라 시장의 흐름 자체가 꽉 막혀버린 공급 과잉의 파도가 거세게 몰아치고 있습니다. 매물이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것은 부동산을 통해 수익을 내겠다는 기대감이 완전히 꺾였다는 강력한 증거이며 이는 곧 가격이 속절없이 무너질 수 있다는 위험한 신호입니다. 이렇게 감당하기 힘든 매물 폭탄은 결국 서울의 심장부라 불리는 강남권 아파트들조차 버티지 못하게 만들며 수십억 원씩 하던 가격 방어선을 무참히 깨트리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느 지역이 얼마나 심각하게 무너지고 있는지, 그리고 10억 선이 깨진 서울 아파트들의 충격적인 가격표는 어떤 모습인지, 그 실제 사례들을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불패의 상징이었던 강남권 아파트들마저 이제는 수억 원씩 가격이 깎이며 무너지는 모습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절대 떨어지지 않을 것 같던 반포와 송파의 초고가 단지들에서 집주인들이 서로 앞다투어 가격을 내리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서초구의 대장주로 불리는 레미안 원베일리는 최고가 대비 무려 11억 2천만 원이나 하락하며 15% 넘는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인근의 레미안 퍼스티지 역시 10억 5천만 원이나 빠진 가격에 거래되었고 송파구의 주요 단지들에서는 최고가 대비 30% 이상 폭락하며 6억 원 넘게 증발한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강남 집값은 영원할 것이라 믿었던 사람들에게는 그야말로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소식일 텐데 이런 하락세는 단순히 돈이 부족해서 생기는 일이 아닙니다. 세금 중과를 피하기 위해 시세 차익이 큰 매물을 먼저 정리하려는
다주택자들의 절박한 매도세가 강남의 견고한 방어선을 무참히 허물고 있는 셈입니다. 강남이 이 정도인데 서울 외곽 지역의 상황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노원구와 관악구처럼 중산층이 선호하던 지역에서는 이제 대형 평수 아파트조차 10억 원이라는 마지노선이 속속 무너지고 있습니다. 노원구의 48평 대형 아파트가 10억 원 밑으로 떨어졌고 관악구의 40평형대 역시 10억 원 선이 깨지면서 대형 평수가 더 비싸게 팔릴 것이라는 거거익선의 법칙도 이제는 옛말이 되었습니다. 큰 평수일수록 관리비나 세금 부담이 크다 보니 매수자들이 외면하면서 오히려 가격 하락에 직격탄을 맞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 어디를 가도 이제는 안전지대가 없다는 사실이 실거래가라는 차가운 숫자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강남이 오르면 외곽이 따라오르고 강남이 떨어져도 외곽은 버틴다는 공식이 있었지만 지금은 강남이 먼저 무너지면서 서울 전체의 집값을 아래로 끌어내리는 형국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토록 집주인들을 공포로 몰아넣고 있으며 정부는 왜 갑자기 대출 통로를 좁히며 시장의 숨통을 조이고 있는지 그 구체적인 정책의 실체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돈은 사람의 혈액과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 정부가 이 피해 흐름을 강제로 막아버리는 아주 날카로운 칼을 꺼내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에서 비거주 1주택자들에 대한 전세보증 제한 조치를 추진하면서 집을 사려는 사람들의 자금줄이 말 그대로 툭 끊겨버린 것입니다. 자기는 다른 집에 전세나 월세로 살면서 정작 본인 소유의 집은 투자용으로 굴리던 분들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입니다. 은행 입장에서 보증이 안 된다는 것은 대출을 해줬다가 돈을 떼일 위험이 커졌다는 뜻이기에 사실상 돈을 빌려주지 않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습니다. 실제로 시중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비율인 LTV가 40% 밑으로 뚝 떨어지는 단지들이 속출하면서 현금이 부족한 사람들은 이제 서울에 집을 사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영역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남의 집 살면서 내 집값 오르기만 기다리던 전략이 이제는 오히려 내 목을 조이는 덫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대출이 안 나오니 세입자를 새로 구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내가 들어가 살기에는 당장 현금이 부족한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진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단순히 대출을 줄이는 수준을 넘어 투기적인 성격이 강한 자금 흐름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아주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결국 돈의 물줄기가 막히니 거래는 더 얼어붙고 아파트 가격은 하방 압력을 강하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은행은 더 이상 집값 상승을 담보로 위험한 도박을 하지 않으려 하며 보증이 제한된 주택은 시장에서 위험 자산으로 분류되어 매수자들에게 철저히 외면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금줄이 끊긴 상태에서 과연 얼마나 많은 집주인이 버틸 수 있을지, 그리고 이 압박이 불러올 다음 단계의 충격은 무엇인지 우리는 냉정하게 지켜봐야 합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것은 단순히 돈줄이 막히는 것이 아니라 5월 9일이라는 정해진 시간표에 따라 우리가 내야 할 세금이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점입니다. 5월 9일이라는 날짜가 이제 한 달 남짓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다주택자들에게 이날은 단순히 달력의 숫자가 아니라 내 재산의 운명을 결정짓는 마지막 마지노선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날이 지나면 다주택자들에게 일시적으로 유예되었던 양도세 중과가 다시 부활하면서 내가 어렵게 벌어들인 시세 차익의 최대 82.5%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 그야말로 파괴적인 상황이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숫자인지 아주 쉽게 계산해 보겠습니다. 만약 집을 팔아서 10억 원의 수익을 남겼다고 가정할 때 5월 9일 전까지 잔금을 치르고 등기를 넘기면 세금을 낸 뒤 상당 부분 내 돈으로 챙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 하루 차이로 이날을 넘기게 되면 국가가 세금으로 8억 2,500만 원을 가져가고 내 손에는 고작 1억 7,500만 원 정도만 남게 됩니다. 사실상 집을 판 것이 아니라 국가에 재산을 기부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허망한 결과가 기다리고 있는 셈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다주택자들 사이에서는 이제 제발 팔아달라는 비명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시세보다 몇억 원을 더 깎아주더라도 차라리 지금 파는 것이 나중에 세금으로 80% 넘게 뜯기는 것보다 훨씬 이익이라는 계산이 서기 때문입니다.
지금 서울 아파트 단지마다 급매를 넘어선 초급매물들이 쏟아져 나오는 진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으며, 집주인들은 이제 수익을 더 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든 내 재산을 세금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탈출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시간은 속절없이 흐르고 있고 매수자들은 이 다급한 사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굳이 지금 비싼 값을 주고 살 이유가 없으며 날짜가 임박할수록 집주인들이 더 낮은 가격에 매물을 던질 것이라는 확신이 시장 전체에 퍼져 있습니다. 결국 5월 9일이라는 시한폭탄이 째깍거릴수록 아파트 가격의 하락 속도는 더욱 빨라질 수밖에 없으며, 이는 곧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충격적인 실거래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금 때문에 급하게 내놓은 집들조차 팔리지 않을 때 과연 그 부동산들의 마지막 종착역은 어디가 될까요? 세금 압박을 견디다 못한 집들이 결국 법원 경매장으로 끌려가며 역대급 숫자를 기록하고 있는 그 차가운 현실을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금 고지서를 감당하지 못하고 집을 사줄 매수자도 찾지 못할 때 부동산이 마주하는 마지막 종착지는 결국 법원 경매장입니다. 화려한 조명을 받던 강남의 초고가 아파트부터 서민들의 꿈이 담긴 외곽 지역까지 예외 없이 빨간 경매 공고가 붙은 매물들이 산더미처럼 쌓이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의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가 작년과 비교해 무려 25%나 급증하며 2013년 금융위기 여파 이후 가장 많은 숫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은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얼마나 엄중한지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경매 시장은 집주인이 그동안 애지중지하며 지켜왔던 호가를 전혀 인정해주지 않는 냉정하고 차가운 곳입니다. 법원에서 산정한 감정가 자체가 이미 시장의 실거래가보다 낮게 책정되는 경우가 허다한데, 여기서 한두 번만 입찰자가 없어 유찰되기 시작하면 가격은 순식간에 30%에서 40%까지 헐값으로 뚝 떨어집니다. 평생을 바쳐 일궈온 내 소중한 집이 법원 게시판에 공매 번호로 불리며 누군가에게 헐값에 넘어가기를 기다리는 모습은 당사자에게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참담한 고통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30대와 40대 영끌족들이 감당해야 할 이자의 무게와 매달 날아오는 세금의 압박은 이제 개인의 인내심을 넘어서는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은행은 담보 가치가 떨어지면 지체 없이 경매 절차에 들어가 자금을 회수하려 들고, 시장에는 집을 받아줄 여력이 있는 매수자가 없으니 결국 법원의 강제 매각만이 유일한 탈출구가 되는 비극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경매가 일부 발빠른 투자자들이 돈을 버는 기회의 장이었다면, 이제는 우리 주변의 평범한 이웃들이 전 재산을 잃고 길거리로 내몰리는 생존의 현장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이렇게 경매 물건이 쏟아진다는 것은 아파트 가격이 더 이상 내려갈 바닥이 보이지 않는다는 강력한 신호이기도 합니다. 낙찰가율이 낮아질수록 주변 아파트들의 시세 역시 도미노처럼 함께 무너져 내리며 시장 전체의 하락의 공포를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영원히 오를 것이라는 낡은 믿음이 무너진 자리에는 이제 차가운 숫자와 냉혹한 현실만이 남겨져 있으며, 우리는 이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무엇이 남을지 냉정하게 지켜봐야 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이 모든 데이터와 지표들은 우리에게 단 하나의 진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집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부를 보장하던 시대는 끝났으며, 이제는 내 자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현금화하고 지켜낼 것인지가 가장 중요한 생존 전략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하고 앞으로의 시장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날지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숫자 앞에 장사는 없습니다. 시장은 이미 답을 내놓았습니다. 강남의 1,000억 원대 아파트가 세금 폭탄에 흔들리고 거래량이 사막처럼 말라가는 지금의 현실은 우리가 믿어왔던 부동산 불패라는 신화가 얼마나 모래성처럼 연약했는지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집을 몇 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그 집을 유지하기 위해 매달 내 주머니에서 빠져나가는 현금을 감당할 수 있느냐가 생존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매달 수천만 원의 현금이 사라지는 시대에 가장 위험한 것은 과거의 성공 방식에 매몰되어 변화를 거부하는 태도입니다. 5월 9일이라는 시한폭탄이 터지기 전에, 그리고 내 소중한 자산이 법원의 차가운 경매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는 지금 당장 내 자산 구조를 냉정하게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이제는 자산의 덩치를 키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위기 속에서도 내 일상을 지켜낼 수 있는 현금을 얼마나 확보하고 있느냐가 승패를 가르는 유일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인 말씀드린 내용은 시장의 객관적인 지표와 통계를 바탕으로 분석한 개인적인 견해이므로 실제 결정은 여러분의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지금의 대격변이 지나간 뒤에 과연 어떤 사람이 최후의 미소를 짓게 될지, 그리고 텅 빈 서울 아파트 시장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다음 기회는 무엇인지 다음 영상에서 더욱 심도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의 길이 언제나 안전하고 평안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